달러로 상품 구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5%짜리 달러 투자에 대해 알려드린 이유는 미국은 옥수수도 나고 사탕수수도 나고 기름도 나옵니다. 달러로 금을 바꿔준다고 약속해놓고 전쟁 배상금으로 전 세계 70%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안 바꿔줍니다. 닉슨 쇼크,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 바꿔놔서 달러 천조국, 패권국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며 우리 지구상의 모든 화폐의 20%가 달러입니다. 오늘 연 8에서 9%짜리 청년도약 계좌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수시 예적금 포지션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USD 달러 4.85%짜리 약 1년 약정은 5.8%짜리 높은 이자의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달러로 상품 구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달러에 투자해야 되는가, 은행의 달러 예적금보다 왜 증권사 수수료가 싸고 이자도 더 많이 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어플로 고금리 달러에 투자하는 거라서 S&P 500 ETF 해외 지투와 바로 연결이 돼요. 매월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S&P 500을 구입한 다음에 돈이 애매하게 남죠? RP에 넣으세요. 다음 적립날까지 복리로 돈이 들어옵니다. 일단 1억을 모아야 되는 사회초년생 혹은 34살 이하의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모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고요. 70만원 한도 최저한도로 채웠다. 그러면 발행어음 USD, 해외 RP 혹은 S&P 500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은행 어플 소개입니다. 저는 주 거래 증권사인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NH투자증권 나무어플, 그리고 청약주축 때문에 계좌가 있는 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외화 정기예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은행의 예금 적금을 달러로 구입할 건데 KB스타뱅킹에서 구입할 때는 외화 정기예금, 그게 증권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름이 외화 RP, 그리고 발행어음 USD 달러라고 부릅니다. 보통 증권사의 수수료가 값이 싸고 반대로 이율은 은행보다 더 높은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의 외화 RP 메뉴입니다. 주거래 증권사라서 쓰려고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수시상품이 4.3%, 7일 약정이 4.6%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막상 RP를 구입하려고 보면 주문사량이 없어요. 다 팔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눌러야 됩니다. 클릭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의 협의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식을 사고 팔 때 0.044%인가 0.045%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협의 수수료를 진행하세요. 한투농협 키움 화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수시 입주식이나 1년 약정이나 제일 금리가 높고 나무는 키움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키움과 비슷한 환전 수수료, 야간에도 가입했던 상품의 RP 판매,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화 RP는 여러 곳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국내 증권사 중에서 발행어음 USD를 판매하는 곳은 단 4곳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농협투자증권, 미래에셋, KB증권인데요. 발행어음의 기준은 시총 4억 이상 기업의 여러가지 규제를 피해서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제로금리 때부터 지금까지 외화 RP 그리고 발행어음의 진심이에요. 외화 RP가 낮은 위험, 발행어음이 보통 위험으로 둘 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외화 RP는 회사가 망해도 환매채권의 채권 형태로 있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발행어음은 회사가 망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 차이로 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공통점은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증권사에서 돈을 굴려서 매일매일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상품이에요. 이게 공무원 공제로 가면 대여 장기저축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은행으로 가면 예금, 적금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처음 투자한다면 한국투자증권의 해외 RP를 추천합니다. 외화 RP나 발행어음 USD의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입니다. 몇 년 전 상품을 판매했던 때부터 금리를 가장 높게 쳐줬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도 가장 높게 금리를 불렀던 곳이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5.0%라서 한투는 그보다 더 높게 혹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에 13조 자금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돈인 원화를 미국인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비싸요. 60%인가 밖에 우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환전 수수료가 좋은 키움증권과 나무증권에서 환전을 해서 한투증권으로 타행 외화이체를 보내면 됩니다. 키움증권에서 환차익 거래만을 위한 대량 환전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살짝 한 발 물러선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환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키움에서 S&P 500 ETF나 배당주 기술주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키움에서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지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키움에 기존 현물 OTP가 있으면 등록하면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OTP를 발행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현물 OTP가 삭제가 되고 등록이 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거래를 하려면 한 번은 지점을 방문해야 돼요. 이러한 두 가지의 귀차니즘에 큰 벽이 있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4.65% 그리고 4.85%의 수시금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농협투자증권에 나무어플 쓰시는 분들은 나무어플 괜찮아요. 미리 구입했던 외화 RP 상품을 야간에도 팔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거래 시간이거든요. 또 저도 나무어플을 써봐서 알지만 UI가 굉장히 이쁩니다. 다만 저는 협의 수수료로 비용을 낮추려고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RP USD를 실제로 구입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환전했거나 혹은 해외 직투 S&P 500 배당주 기타 주식 등으로 배당금을 받았다. 키움증권 계좌에 달러가 생겼을 거예요. 이걸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외화 이체에 들어가서 달러 금액을 적고 지정 계좌인 한국투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한국투자증권으로 달러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정계좌 등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을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한투에서 CMA 계좌를 저는 개설했고 CMA 계좌에서도 해외 RP나 발행어음 US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좌도 가능합니다. 한투 발행어음 USD 달러는 수시 4.85%에 1년 약정 5.8%입니다. 300달러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외화 RP USD 수시형으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외화 RP는 100달러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의 외화 RP에 들어가면 구입한 잔고를 볼 수 있고 다시 돈을 채워 넣었을 때에는 그냥 추가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제 기억에 추가 매수한 거에 들어가면 매수 날짜별로 나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달러 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매도 및 다시 키움증권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건 매도 버튼인데 매도 금액을 적어서 딸깍 누르면 됩니다. 달러를 다시 키움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투에서 키움으로 보낼 때는 수수료가 700원 듭니다. 송금 금액이 얼마가 됐건 한 번 거래할 때 700원이 드는 거예요. 아까 키움에서 보낼 때는 우리은행 계좌로 보냈고 한투에서 키움으로 보낼 때는 KB국민은행 지정계좌로 보냅니다. 혹시 KB국민은행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KB스타뱅킹에서도 달러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역시 키움증권에서 KB스타뱅킹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율 우대는 무엇인가? 환율 스프레드를 고려해보고 어디서 환전할 것인가,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1000원을 환전하면 증권사는 1%인 10원을, 은행은 1.7%인 17원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품값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증권사에서 95% 우대다, 100% 우대다 이러는 거는 기여비용으로 본인들이 가져갈 금액을 깎아주고 10원이 아니라 95%를 우리가 안 받을게, 0.5원만 받을게, 1000원 환전하면 1005원만 우리에게 주면 돼, 이런 식으로 0.5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증권의 환율이 100% 환전 우대라고 하는데 키움증권의 95%랑 환전 우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무가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증권사마다, 은행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최종 할인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왜 환전도 증권사가 저렴한데 예금이나 적금 상품인 RP 발행어음도 증권사가 더 금리를 높게 쳐주는 것일까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의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역화폐 피라미드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갈게요. 스타벅스에서 5,000원을 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음식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거나 현물로 돈을 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면 돈이 나오죠.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은행은 품값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이걸 가치저장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은행들이 팔고 있는 예금, 적금 상품들이 이 그림에서 M2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이는 가치저장의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증권사 어플에 써있는 돈은 사이버머니 디지털 원장입니다. 어플에는 숫자만 뜨잖아요. 증권사끼리는 서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증권사에서 직접 달러나 현금을 출금해서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은행으로 돈을 보내서 은행에서 다시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보관하는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품값이 덜 들어가요. 수수료도 싸고 금리를 많이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입니다. 이 그림에서 M3라고 표시된 곳에 단기 환매 조건부 채권 보이죠? 이게 RP입니다. 환매 채권이에요. 우리가 돈을 넣으면 매일매일 돈을 불려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발행어음 USD 외화 RP 상품에 가입하면 좋은 분들, 일단 사회초년생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저축 8%에서 9%가 금리가 붙는 도약저축 계좌를 하시고요.
계좌에 70만 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5년 동안 이제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버시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하면 웨어 RP 5%짜리에 넣거나 S&P ETF 지수 추종 적립식 펀드에 넣으면 됩니다. 다른 구독자분들 중에 S&P 500 ETF에 월 적립식 장투를 하고 싶은데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에 두는 게 너무 아깝다, 혹은 목돈이 생겼는데 거치식으로 한 방에 S&P 500에 넣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이와 같은 웨어 RP 상품 발행어음 USD는 정말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걸로 단기 1년 단위로 들어가 있다가 매월 나눠서 S&P 500 ETF에 미국 달러로 적립하면 됩니다. 스파이, 부, IVV 가격 10분의 1인 SPLG에 투자하셔도 상관없는데 주식 어플장에서 깔끔한 게 좋다, 제 취향입니다. 그런 분들을 역시 웨어 RP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추천을 안 하는 방법인데 원칙상 이론을 지킬 수 있다면 웨어 RP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해외 선물로 미국 주식 S&P 500 지수의 현물 주식 ETF와 동일한 비중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데요. 소액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돼요. 이 얘기는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환매채권, 웨어 RP, 다른 안전적인 자산에 돈을 두고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롤오버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연장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때 롤오버 비용이 채권 등에 넣은 이자로 받는 돈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추천을 안 하냐? 현물 주식 대부분 혹은 채권을 대부분 넣고 매우 소액만 해외 선물에 넣어서 하방 위험성을 막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러라고 나온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거 떼고 뒤에 거만 합니다. 앞에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가리고 뒤에 파생 상품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홀짝 도박 카지노처럼 99%는 싹 돈을 날려버립니다. 방 안에 1024명을 가뒀어요. 오렌지 게임인가요?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10번 연속 맞추거든요. 나머지는 99%는 싹 다 돈을 날려요. 깡통찹니다. 우리는 에이 저 도박꾼들 쯔쯔쯔 이렇게 혀를 찹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를 넘어가면 와! 저 한 명의 트레이너 엄청 능력이 좋다, 스타 트레이너 아니야? 혹은 우연히 10번을 맞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일 그만두고 전업이나 할까?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S&P 500 마이크로 계약 하나당 증거금이 170만 원 정도 되는데 S&P 지수가 6,000포인트죠? 그러면 1포인트당 2.5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장이 시작하면 눈이 막 돌아가요. 핑핑 돌아서 도파민이 막 풀충전됩니다. 올해 8월 같은 하락장이 오잖아요. 단 하나의 제일 작은 단위의 계약만으로도 마이너스 2,000달러가 그냥 찍혀요. 제 계좌입니다. 한마디로 1000만 원 손실이 우습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TQQQ나 FNGU, 속슬 같은 3배 레버리지는 볼드래그 및 스왑 위저로 1년에 13% 가까이 수수료로 녹아내립니다. 이 수수료가 저는 내기 너무 아까웠어요. 4년 TQ 장투했는데 수수료 녹아내린 것만 50%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빼서 1개월만 체결해보자, TQQ 비중만큼만 한번 1000만 원만 넣어보자 해서 롤오버를 기계처럼 해보자 생각했으나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빠르게 기간을 줄이려고 했다가 자칫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클릭 단 한 번으로 잃을 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오늘 5%짜리 달러 투자에 대해 알려드린 이유는 미국은 옥수수도 나고 사탕수도 나고 기름도 나옵니다. 달러로 금을 바꿔준다고 약속해놓고 전쟁 배상금으로 전 세계 70%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안 바꿔줍니다. 닉슨 쇼크,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 바꿔놔서 달러 천조국 패권국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며 우리 지구상의 모든 화폐의 20%가 달러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 정부는 달러로 모으고 있어요. 달러로 벌어야 되는 환차익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우리나라 돈이 원화와 미국의 달러 딱 두 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 재산은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S&P 500 ETF 적립식으로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S&P 500 ETF에 달러로 직투를 해야 되는가, 달러 패권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간책인 달러의 힘, 돈의 권력, 달러 투자하기 모두 2번씩 읽었고요. 한 번 더 읽어서 3번을 채운 다음 제가 압축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